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거는 49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인장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네, 몰디브에 다녀온 약콩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 시국에 굳이 몰디브를 다녀왔다는 것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정말 팟캐에서 결혼한 걸 이야기하는 이런 TMI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네, 저에게 그 다키스트 던전을 소개해 주었던 크툴루의 하수인과 평생 계약을 맺고 별로 인생 계획이 없었던 일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방금까지는 축하한다는 말이 계속 이렇게 떠돌았는데 다키스트 던전 크툴루의 하수인과 괜찮은지 조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잘 지내는지 항상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어느 날 아가미 달고 오는 거 아니야? 물을 막 엄청 많이 마시고. 지금 이미 네. 결혼을 한 12월 말? 1월 달 그냥 하자 이렇게 좀 했을 때만 해도 그때 오미크론이 되게 상황이 안 좋을 그렇죠. 때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꼼짝없이 제주도밖에 못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한 3, 4월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몰디브, 괌 이런 곳은 신혼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잽싸게 예약을 했고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몰디브에 다녀왔습니다. 네. 평생 몰디브 갈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때 가는 거죠. 네, 결혼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바다 색깔 진짜 예쁘던데. 그쵸, 진짜 예쁘죠. 그 사람들이 뽕따색이라고 하는데 아, 나의 감성이. 저 말 한마디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몰디브에 별로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몰디브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몰디브 학과 이번에 졸업했어요 라고 할 정도로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몰디브에 너무 많은 리조트가 있고 그 리조트마다 그 리조트가 위치한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되게 고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변 친구들한테 이미 몰디브를 다녀왔던 친구들한테 좀 조언을 많이 구해서 그 중에 이제 몰디브 공항에 일단 도착한 다음에 뭐 다양한 이동 수단이 있습니다. 그냥 스피드보트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수상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저처럼 이제 좀 멀리 있는 공항이 있는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 같은 경우에는 몰디브에 도착해서 국내선을 타고 또 이동한 다음에 거기에서 스피드보트를 타고 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동이 되게 오래 걸리는 곳인데 그 이동 시간만 한 얼마나 걸려요? 그거 자체는 국내선 30분에 뭐 스피드보트 10분 이렇게 해서 오래 걸리진 않는데 대신 이제 그 공항에 도착해서 국내선 타기까지 좀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갈수록 그 해양 환경이 되게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스노클링 같은 걸 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뽕따새 바다를 라군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좀 해변같이 얕은 데잖아요. 네. 그런 곳은 주로 이제 예쁜 사진을 많이 찍고 싶다거나 뭐 스노클링 같은 것보다는 좀 가볍게 물놀이를 즐기고 싶은 그런 분이 많이 가는 것 같고 제가 선택한 곳은 라군이 그렇게 많이 펼쳐져 있진 않지만 수중 환경이 좋아서 스노클링을 하기 좋다고 소문이 난. 오호. 근데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제가 갔을 때 한국인이 거의 약 60%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곳으로 갔고요. 그쯤 되면 거기 계신 분들도 한국어 짧게 막 오, 맞아요. 대부분 뭐 인사 정도는 다 할 줄 아시고 특히 제가 간 곳이 이제 두지탄이라고 해서 태국 브랜드 리조트예요. 그래서 안에 태국 식당이 있고 그런데 거기 계신 분이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뭐 다녀오신다거나. 그래서 한국어 어떻게 배웠냐고 했더니 그냥 여기 오는 손님들한테 배웠다. 그래서 오, 엄청 잘한다고 했더니 자기가 그 한국 드라마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밤마다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한국 드라마 보고 하면서 더 하고 있다고. 저희가 미드를 몇 년 봤는데 영어 한 번. 맞아. 택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뭐 이렇게 이야기 좀 하고 했죠, 한국어로.
근데 결혼 준비가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또 결혼 직전에 이사까지 하는 바람에 그 막 몇 단 콤보가 있었어요. 일이 휘몰아치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이미 방전이 된 상태에서 갔는데 바다 딱 보니까 진짜 힐링되는 느낌이 있고 보통 가면 숙소가 그냥 해변에 연결되어 있는 비치 빌라가 있고 수상 가옥 있죠. 워터 빌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스노클링을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워터 빌라로 갔거든요. 밖에 데크 쪽에 나가면 바로 바다랑 연결돼 있고 계단 내려가서 스노클링을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앞은 진짜 산호 많은데 그렇게 깊지는 않아서 되게 스노클링하기 딱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물고기들 보고. 근데 그렇게 헤엄쳐서 좀 나가면 그 보통 몰디브 항공샷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사진도 보여줘야겠다. 우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 이 중에 이제 약간 육지 섬이 잘 돼 있는 데는 리조트로 개발되고 이러는 건데 겉은 연한색이다가 안쪽이 완전 진한 파란색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산호가 없고 그냥 완전 깊은 바다인데 그게 천천히 경사가 완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산호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뚝 끊기더라고요. 너무 무섭다. 그럼 거기를 이렇게 헤엄쳐서 갔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구명조끼를 안 입고 갔다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빌라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입고 갔거든요. 온도도 달라져요. 구명조끼를 입고 다시 갔다고요? 가야죠. 저희가 거기를 굳이 계속 찾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경계선에 거북이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거북이 만나려고 거북이 보여주셨죠? 네, 거기를 엄청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마스크로 된 스노클링 마스크 있죠. 되게 숨쉬기 편하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옛날 스노클링 마스크 말고. 그래서 둘 다 그거를 하고 갔는데 그 의사소통을 하기 힘들잖아요. 계속 머리 쳐박고 밑에 바닥 보면서 수영하고 다니니까. 근데 한번 이제 오늘 또 거북이를 찾아 나서볼까 하면서 둘이 가가지고 스노클링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였다가 남편이 된 그 크툴루의 하수인은 지금 되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크툴루의 하수인이라고 해가지고 걱정이 돼 죽겠네. 걔는 좀 더 그 완전히 깊은 바다 쪽을 자꾸 가보더라고요. 거기는 가도 근데 되는 거예요? 가도 되긴 되죠. 근데 그래요? 거기는 사실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들은 주로 산호가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계속 경계선을 따라서 좀 가다가 제가 거북이를 발견했어요. 거북이가 열심히 이렇게 산호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가 약간 뭐 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목이 터져라 불렀는데 못 듣고 계속 막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북이가 어디 다른 데로 갈까봐 거북이도 봐야 되고 근데 얘도 빨리 불러야 되고 되게 초조한데 다행히 얘가 한번 고개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빨리 오라고 엄청 손짓을 했고 중요한 건 걔가 고프로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거북이를 찍으려면 걔가 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와서 둘이 한참 거북이 구경하고 거북이가 산호 한참 뜯어먹다가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해서 가더라고요. 거기가 자기 집인가 보지. 그래가지고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수신호라도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수신호를 정하더라도 고개를 안 들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기가 고민해봤는데 약간 뭐 수신호를 V로 할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체크아웃 하는 날 체크아웃 하기 전에 그래도 한 번 더 하자 그랬는데 아침에 물이 많이 빠져요. 그러면 밑에가 완전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깊은 물로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산호는 밟으면 안 되거든요. 산호는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막 땀 찢고 막 대충 헤엄치면서 갔는데 저는 무릎팍도 부딪히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길래 특히 그게 제가 그냥 아쿠아 슈즈를 신고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원래 오리발 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좀 더 물이 깊어지면 그때 들어가야지 지금 못 가겠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다시 빌라 데크로 가가지고 남자친구 이렇게 스노클링 하는 거 구경하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어서 V자를 그 정해놨던 수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아쿠아 슈즈 신고 어떻게 피해가지고 잘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처음 봤을 때는 거북이가 산호만 뜯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북이가 제 수영을 하면서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거북이랑 같이 수영을 정말 진짜 좋았어요. 그 천천히 그냥 같이 돌아다니는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수영 재밌게 하고 그리고 그 리조트에서 인기 상품 중에 하나가 만타가오리 투어가 있습니다. 만타가오리. 네. 뭔가요? 가오리겠지. 가오리 중에 만타가오리라고 종류가 있는데 걔네가 항상 오지는 않는데요. 근데 아침에 그 한번 가봐서 걔네가 떴다 그러면 콜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만타가오리 투어가 가능하다. 그러면 신청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데려와서 이제 보트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같이 스노클링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전 세계의 만타가오리들이 와서 짝짓기를 하고 애기를 만들고 가는 스팟이에요. 그런 지역이래요. 정말 인간 나쁘네. 근데 그래서 거기가 그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만타가오리를 만지면 $500 벌금을 내야 하고요. 대신 내가 만지는 건 금지되어 있지만 걔가 오는 건 괜찮다. 걔가 와서 포카랑 터치하는 같네요. 거는 네,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손 딱 붙이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 도착한 다음날 아침에 밥 먹으면서 우리 담당 리조트 직원한테 우리 만타가오리 투어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날 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쉬고 한 이틀이나 3일째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약간 정신 차릴 틈 없이 밥 먹고 바로 투어 하러 갔었는데 거기는 완전 깊은 바다죠. 그래가지고 구명조끼 같은 거 입고 딱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와 만타가오리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걔네 그 먹이 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거든요. 그냥 그러면 그 플랑크톤 같이 생긴 애들 이렇게 확 먹는데 입을 벌리고 그렇게 덤블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 뼈 같은 것도 다 보이고요. 계속 사라졌다가 또 생겼다가 또 가까이 왔다가 약간 멀리 있을 때는 수족관에서 보는 거랑 너무 비슷해서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데 걔네가 가까이 다가오면 되게 실감이 나고요. 엄청 크죠? 네, 크죠. 좀 작은 애들도 있긴 한데 큰 애들도 있어서 큰 애들 가까이 오면 살짝 무서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튜브 같은 거 줘요. 그럼 잃어버리면은 다른 리조트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나 잘 따라오라고 괜히 다른 그 관광객 무리에 섞이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한 손으로는 그 튜브 잡고 잘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 진짜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저희는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는데 한번 이렇게 잠수해서 안에 좀 들어가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들어가게는 못 해줘요? 그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우리는 초보자라서 네, 깊은 그냥, 바다는 조금 위험하니까 되게 멋있었죠. 멋있었는데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거북이도 그렇고 만타가오리도 그렇고 저희가 고프로를 사서 가져간 게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을 위해서 고프로를 장만하신 거예요? 네, 결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영상을 안 찍어 놓으면은 진짜 기억 잘 안 나요. 그 순간이. 맞아요. 그 영상 오자마자 막 계속 돌려보면서 맞아 이때 이랬지 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한 영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그냥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남편이 막 빨리 나오라고 난리인 거예요. 데크로.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돌고래가 왔던 것 같다고. 그래서 돌고래? 그럴 리가 없는데 막 되게 하면서 가까운 바다까지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참 찾고 있었는데 얘가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슝 나와서 점프도 하고 그거를 해서 빨리 막 카메라로 찍고 그랬는데 뭐 물어보니까 그게 아주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늘 우리의 럭키데이네요. 막 그렇게 막 직원들이랑 이야기하고 근데 더 부러웠던 거는 저희가 이제 만타가오리 투어를 갈 때 한국인 커플을 만나가지고 그냥 좀 말을 텄어요. 그 커플이 나중에 식당에서도 만나가지고 저희 막 거북이 보고 돌고래 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커플은 이제 오션빌라라고 좀 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는 빌라였거든요. 저희는 상어 스노클링 하고 있는데 상어가 밑에 지나갔다 그래서 상어 최애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졌네요. 제가 괜히 고래 자랑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짜졌거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무서워.
상어 나 너무 만나고 싶은데 거기 상어는 무슨 종류 상어예요? 정확히 물어보진 못했는데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무서운 상어는 아니고 좀 그런 작은 건 종 아니겠죠. 있잖아요. 그런 거였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스노클링 할 수 있는 정도의 얕은 곳에 올 정도라면 그렇게 큰 애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시간을 보냈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아까 양치님한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리조트 안에 이제 딱 갇히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 할까? 저희가 밤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저희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한국인 커플만 몇 명 모아서 밤 늦게 리조트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스피드보트가 우리를 이제 내려다 주고 딱 들어가는데 정말 멋있어요. 그 불들이 작게 켜져 있고 어떤 정글 안으로 딱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그때 신혼부부들이 모여있는 고립된 섬 안에서 오늘 밤에 살인사건이 그렇게 한두 명씩 사라지고 방갈로 살인사. 그래서 범인을 찾을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지 경찰이 오고 막. 그렇지. 고립된 딱 느낌에 그치. 사람도 딱 제한이 돼 있고 완벽하다. 그날 밤에 원래 바다가 네. 사치 유기하기 좋아.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날씨까지 안 좋아져가지고 다른 교통수단이 끊긴다면 완벽한 조건 아닙니까? 너무 클리시적인 환장하겠는데. 특히 지금이 우기거든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막 집필하셨었어야죠. 스노클링 할 때입니까? 스노클링하고 영상 편집하느라 느낌 왔을 때 썼어야지. 네, 이번 달 안에 쓰세요. 이번 달 며칠 아니, 근데 남았잖아요. 저는 그 상상력이 부족한 S기 때문에 그냥 본대로 씁니다. 본대로 쓰려면 실제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범인은 많다가 오리로. 옆에 그 하수인 계시잖아요. 아이인 하수인한테 그분이 N이라면서요. 물어봐요. 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는 N이니까 맨날 이런 상상하지 않아? 뭐 어떤 상상했었더니 그 스피드보트 타고 들어간 짧은 시간에 자기는 여기서 갑자기 보트 전복돼가지고 갑자기 재난문구나.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그러면은 자기가 나를 찾을 수 있을까? 그 찾자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까지 수영을 해갈 수 있을까? 그럼 혼자 엄청 또 상상의 나래를 폈더라고요. 배 타면 항상 하는 상상 아닌가요? 아니, 진짜 정말 그런 거예요? 진짜 앤들은 그 MBTI 앤들은 이런 상상 맨날 하는 거예요? 배 탈 때마다 하지 않아? 비행기 타면 추락할 거 상상하고 막.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면 해도 되나 안 되나? 저는 오는 지하철에도 상상을 좀 했는데. 아니다. 지하철 상상은 잘 안 하는데. 아니 그 추락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한 3초 정도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뭘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상상의 나래를 펴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되게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인간 종이 있다는 걸. 그래서 막 침몰했는데 갇히면 어떻게 대피해야 되고 막. 와 진짜. 내가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밀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상상까지 막 하는데. 저는 입국 신고서 그런 거 잘 썼나 막 그런 생각하는 것 그래요? 같아요. 내가 여권은 잘 챙겨놨고 이따가 가면 짐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막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은 저는 도착하고 나서 닥쳤을 때. 닥쳤을 때. 그래 이런 사람들은 특히 N과 P들은 뭐든지 엄청 닥쳐야 현실적인 생각을 그제서야 하더라고요. 그걸 왜 미리 생각해? 미리 하지 않아도 다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사실 지장이 있어. 엄청난 시간적 지체와 막 그런 일들이 있다고. 인정합니까? 그때 해도 다 닥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긴 해요. 근데 시간 낭비가 엄청 나다고요. 그리고 실수가 연발되게 되어 있다고. 이것도 실수하면 고치면 되고. 진짜. 고통받는다. SJ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여튼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렇게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 좋은데 나는 좀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밖에도 더 나가고 싶고. 섬이 이렇게 조그매요? 그거는 이제 리조트마다 규모가 좀 다른데 제가 간 데는 좀 약간 중간 규모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구경을 해보니까 엄청 큰 리조트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대형 리조트. 근데 저희가 간 데는 그냥 평범한 규모였고 그래서 그 카트를 불러서 타고 다닐 수도 있는데 자전거로도 한 바퀴 도는데 별로 무리가 없는 약간 힘들긴 합니다. 중간에
약간 오르막도 있고 해가지고 힘들긴 한데 그냥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니까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그리고 식당은 3개가 있고 바가 한 2개 있고 그런데 다 맛있는데도 또 살짝 질리는 감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 남자친구인 아이가 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몰디브 리조트는 아이 형들에게 정말 최적인 것 같다. 밖으로 나가서 낯선 사람들을 자꾸 만날 필요 없이 딱 정해진 곳만 가면서 다른 사람 만날 필요 없이 너무 혼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다. 그 리조트 안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이렇게 스몰 토크를 건다던가. 그게 스몰 토크의 장인들인 미국 사람들이 오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말 잘 안 걸어요. 진짜 뭐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 인사하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정말 다들 그 커플끼리만 시간을 보내고 전혀 교류를 하지 않더라고요. 신혼여행이어서 더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더 네. 프라이빗하게 지내고 싶은. 그리고 뭐 가족 단위로 왔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좀 더 대화하고 말 섞기 편할 텐데 일단 동남아시아에서 온 2 가족이 있었고 특히 러시아나 독일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쪽은 다 가족 단위로 왔더라고요. 근데 한국인들은 무조건 다 커플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스몰 토크가 없습니다. 직원들하고도 원하면 말을 뭐 스몰 토크를 좀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딱딱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하지만 아이가 아이의 여행이 꼭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구경할 게 없으면 좀 재미가 없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스노클링을 비슷한 데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오키나와에 가서 스노클링만 오지게 하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친구들이랑 렌트를 해가지고 차 타고 약간 그 알려지지 않은 스팟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스노클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아주 뭐 별로인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었지만 그 아침에 진짜 씻지도 않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바닷가 가서 스노클링 막 하고 집에 들어와서 숙소 들어와서 씻고 뭐 오늘 점심 어디서 먹지? 여기가 막 맛있대 하고 해서 막 찾아다니는 그게 저는 더 좋았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리조트 안에 한정된 공간에 막 4박 5박 있는 게 물론 좋지만 아주 내 취향은 아니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휴양 느낌이긴 한데 여행 느낌은 좀 덜 나는. 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리조트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편하니까. 근데 의외로 밖을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그 가족들끼리 뭐 제주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도통 숙소에서 잘 나오려고 하진 않아. 그냥 숙소에 있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 근처에 뭐 괜찮은 카페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이 근처에 뭐 절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한라산 한 번만 가자. 그러고 대체로 호응을 안 해줘서 제가 혼자 시무룩하게 나갔다 오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끼리 가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우리끼리 한번 가야 되겠어요. 저도 이렇게 막 많이 싸돌아다니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가기는 해야 돼요. 네. 그 궁금한데 리조트에서 뭐 옵션으로 뭐 잠시 시내 갔다 온다 뭐 이런 선택지도 있나요? 시비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왠지 그러니까 사이즈가. 예. 타고 나가서 그냥 투어들만 있어요. 뭐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본다거나 뭐 전문가와 함께 스노클링을 한다거나 이런 액티비티 프로그램들을 신청해서 하는 거지. 그 완전 이외에- 초점이 휴양과 자연 네. 이쪽에 근데 맞춰져 스쿠버 있는 다이빙 한번 배워보고 오시지. 뭐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4박밖에 안 해서 시간이 안 시간적으로, 돼요. 네, 저희는 그냥 저희끼리 스노클링 하는 그런 걸 즐기는 것만도 좀 촉박하다고 느껴져서 스쿠버 다이빙은 그냥 다음 기회에. 나중에 신랑 시간 되면 다합으로 가라. 이집트 다합으로. 다합? 거기가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맞아 맞아. 진짜? 뭐라고 해야 되냐? 성지. 성지. 그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하고 아가미 생기면 거기 이스터 섬에 거기도 굉장히 또 스팟이 있어요. 거긴 비싸. 여기가 싸. 이집트 다 비싸. 거기 가면 이집트 관광청에서 나오셨어요? 그런가? 물에 빠져 있는 그 석상들 그런 거 구경하고 싶잖아요. 그건 진짜 좋겠다. 해보고 싶죠. 가셨나요? 전 수영 자체가 수영 못해도 괜찮을걸요? 사실 이제 찾아보면은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할 수 있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은 또 이제 완전 갔다 와버려서 까먹었지만 비행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10시간에서 뭐 11~2시간 타고 가서 경유해서 또 4~5시간 타고 몰디브로 가고 이렇게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서 동남아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약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도 되게 좋은 데 많이 있으니까 좀 돌아다니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을 잘 갔다 왔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간 해외여행이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죠. 갇혀 있었다가 그냥 공항에 가는 것만으로도 진짜 신나죠. 네, 좋았던 것 가장 같아요. 신나는 순간. 짐 챙겨서 첫 번째가 비행기표 샀을 때가 제일 신나고요. 아 맞아. 그 다음에 약간 심란한 기간이 그래서 있는데 내가 왜 질렀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두 번째로 신나는 순간이 딱 공항 도착했을 때 맞아. 그때 신나고 그 뒤부터는 계속 하얀 곡선인 것 같아요. 체력을 방전해 가면서 아니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약간 밖에 돌아다니는 걸 그래도 좋아하고 이런 성향 때문에 제가 양치님과 여행 가는 게 되게 잘 맞았던 건가 싶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면 우리 MBTI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솔직히 짜증났을 때가 몇 번 있었을 텐데 잘 참아주고 다녔죠. 콩님이 저를. 아니 주변에 너무 저는 ESTJ인데 저랑 완전 반대인 INFP들이 수두룩해가지고 수집하시더라고요. 네, 컬렉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 파악을 잘 하고 적당히 맞춰주는 게 좀 몸에 밴 것 같아요. 궁금한데 진짜 왜 그렇게 수집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의적으로 수집하는 거 아니고 저절로 그러니까 수집하고 있어요. 님이 컬렉팅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갖다 붙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나중에 MBTI 특집 한번 할 때 심층 그런 이야기 볼까요? 있어. 아이들은 스스로 사람을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고 이들이 간택해줘야지. 친해질 수 있다고.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아이들이 집에만 있지만 이가 이렇게 꺼내서 잠깐 밖에서 놀려주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 바람 좀 쐬었다가 집어넣고. 그렇죠. 산책 한번 시켜주고 이렇게 다시 집에 돌려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친구들의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무리가 그냥 막 두루두루 친하기보다 제가 A랑 친하고 B랑 친하고 C랑 친해서 A, B, C와 저가 이렇게 한 그룹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한 중학교쯤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아이들을 수집했던 게 아닌가. 수집한 거야. 간택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 아이끼리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그런 경우였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 콩님이랑 같이 두루두루는 친한데 그분들끼리는 자주 뭐 만나거나 이러지도 그래서 않고. 나는 항상 의아했어. 왜 얘네는 얘네끼리 안 만나지? 내가 있어야 이렇게 다 같이 만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걔네 다 아이였던 것 같아. 지금 연락이 끊긴 친구들이지만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네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저런 사람하고 연락이 끊겼을 때 다 끊겨요. 지금 저는 심각하게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네. 중심이 되는 친구가 딱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그 친구들하고 다 그냥 이렇게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무슨 전산망의 허브처럼. 그렇죠, 그렇죠. 지금 메인허브 죽은 거예요. 여튼 그래서 신혼여행을 잘 갔다 왔고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화이팅! 네, 그 게임으로 만난 사실 두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결혼할 생각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결혼하면은 걔 맨날 밤낮으로 게임하고 있으면 남편이 뭐라 그럴까? 되게 한심해하지 않을까? 설거지 막 쌓여있고 근데 사람들이랑 막 이야기하면서 레이드 뛰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다행히 똑같은 사람을 만났고 이해해주는. 그러면 이 게임돌이들의 결혼 전과 후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많이들 눈치 보면서 하시더라고요. 다른 취미에 비해 게임은 집에서 약간 단절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나가서 하는 취미 생활보다 더 꼴꼴기 싫고 되게 문제 있어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되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취미 중에 하나여서 그래서 저도 이게 정말 우리는 둘 다 하기 때문에 결혼 전이랑 변화가 아예 없을지 아니면 그래도 뭔가 거슬리는 게 있고 막 그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유부녀의 게임 생활에 대해서 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 근황 토크에서 틈틈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네, 저희 49화 주제는 스포츠입니다. 오호. 비운의 스포츠, 네. 전설의 스포츠. 앞에 혹시 초기 에피소드들을 잘 안 들으신 분들은 왜 이게 비운의 스포츠라고 자꾸 저희가 이야기하는지 모르실 텐데, 그때 저희가 녹음을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그 선인장님이 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갑자기 한 1시간 정도 녹음을 하다가 애들아 나 더 이상 안 되겠어 하면서 갑자기 사라졌고, 그때가 저희가 놀고놀 하던 초반이었잖아요. 그 6화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도였죠. 원래 더 저희가 버벅였을 수 있는 게 좀 많이 지금도 뭐 이렇게 버벅이긴 하지만 포맷이 안 잡히고 막 그랬던 때라서 그래서 그때 뭔가 분위기도 엄청 썰렁해지고 그리고 녹음 음질 퀄리티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해서 그냥 제가 통으로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뭔가 그 스포츠 편에서 우리가 했던 작품을 언급할 때마다 비운의 스포츠 편이 되어서 되게 오랫동안 그 스포츠 편이 약간 뭔가 금기 시대. 그때 당시에 종목 뭐뭐였는지 한 번씩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테니스 영화인 윈블던과 그 김원비 작가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책 이렇게 2개를 들고 왔었고요. 양치님은요? 저는 야구 전반 소개하고 야구 관련된 그 야구 선수들에 대한 책자만 소개를 했었어요. 맞아. 근데 그때 야구에 대한 애정이 엄청 식는 와중에 그 야구편을 하면서 그게 느껴졌었어. 이야기를 하는데 야구에 되게 환멸을 말을 하면서 애정이 느껴져야 되는데 애증이 느껴져서 뭐 애증은 아직도 애증이긴 합니다만 기본 베이스가 애증이잖아요. 선인장님이 뭐뭐 하셨죠? 저는 그때 컬링이랑 라크로스 그쵸. 되게 마이너한 장르를 들고 오셨었어. 그때만 해도 그 우리나라 컬링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유명할 때가 아니어서 네. 하면서도 이거 너무 마이너한가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네. 그때 저희가 그 아시안 게임 맞이해가지고 그 특집을 만들었었죠. 맞아요. 양치님이 아시안 게임 때가 됐으니까 스포츠 하자 이렇게 주잖아요. 언제나 제가 스포츠 하자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약간 외면하는 컨텐츠였던 스포츠를 이번에 다시 김양치님이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49 하니까 49제처럼 보내줄 때 보내주자. 이렇게 죄를 잘 지내서 좋은 곳으로 보내야 합니까? 그 이면에는 또 그 애증의 야구와도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5월 한 달간 기아가 미친 듯이 잘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오, 나 전혀 신경을 못 써가지고 몰랐네.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야구 경기를 한 번을 안 봤던가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빠이빠이다. 야구랑 이제는 빠이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5월에 미친 듯이 잘해가지고 떠나려니까 붙잡아요. 그래서 그때 막 5월에 또 인기 있는 구단이다 보니까 기아는 기사가 자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팬층이 많죠. 그러니까 기아 작년과 다르다 말해서 2017년의 모습이 보인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안 돼, 거예요. 설레발 안 돼. 기아는 그 타워강의 저주가 있는 타이거즈는 어쩌다 강팀이 되었는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타오강 이야기 아세요? 그냥 스포츠 칼럼? 네, 올해처럼 한 달간 미친 듯이 잘한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그 야구 기자가 타이거즈 어떻게 강팀이 되었나 뭐 이런 거였나요? 어쩌다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러면서 굉장히 기아를 이제 칭찬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진짜 귀신같이 그 후로 진짜 추락을 거듭하면서 그때 시즌 뭐 거의 꼴찌에서 2번째인가 이렇게 마무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타워강이 거의 그 조롱조, 놀림조의 그런 밀림. 예. 그 타팀들이 기아를 비우는데 그래서 진짜 쓰이는 금기어예요, 타워강. 근데 언론인들도 다 알 정도로.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야구 게시판에서 모든 팀들이 다 설레발 금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그렇죠. 유독 기아 팀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설레발 금지가 이렇게 거의 상징이 상징 된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기사 이후로 또 올해도 6월부터 또 5월 같은 기세는 좀 없더라고요. 한 달이라도 잘해주는 게 어딥니까? 그럼요. 한 달이라도. 그래서 잠시 또 야구에 대한 애정이 솟아나서 스포츠 하자라고 했지만 네, 저는 축구로 왔고요. 네,
네, 그럼 양찌님은 축구 들고 오셨고 선인장님은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아 저는 펜싱 들고 왔습니다. 오, 역시 마이너. 펜싱이 많이더라고요.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니지 않나요? 올림픽 때만 잠깐 반짝 인기 있는 종목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인장님의 펜싱 이야기부터 들어봅시다. 네. 이어지는 49화 2부에서는